안녕하세요. 황림의 이영철입니다. 양쯔강과 샨샤댐 분석 첫 번째, 황하는 장강의 조적지열 편에 대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2개월 내내 언론과 유튜버를 도배한 기사와 영상이 있었습니다. 양쯔강 형수로 샨샤댐 붕괴가 임박했다거나 댐이 붕괴하면 양쯔강 하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9기도 침수에 유출된 방사능이 한반도까지 밀려오고 해양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샨샤댐 붕괴 시뮬레이션을 담은 영상에 의하면 댐이 붕괴하자 높이 100m 홍수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중하류로 쏟아져 거대 도시를 휩쓸은 실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한반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팩트체크를 하였는데 이상한 대목, 황당한 내용들이 발견되어 샨샤댐 붕괴설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영상을 2편으로 제작했습니다. 허위보도, 미끼 콘텐츠 등을 가려내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인이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미확인, 과장된 영상 등이 유튜브에 범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샨샤댐 붕괴설의 근본 원인인 장강, 홍수 환경을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6,300km 물길을 따라가며 구간별 특성과 주요 지류, 장강과 황하의 특성 비교, 샨샤댐과 상해 주변에 있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 등에 대해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자연 인문 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늘 3단계 지형 구조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3단계 지형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대륙판 충돌의 지형 환경 영상을 참조하시고 본 영상에서는 강줄기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한반도 지형은 동고서저형인 반면 중국은 반대로 서고 동저형인데 중국 지형의 1단계 속한 서쪽의 높은 지역인 청장고원은 평균 해발 고도가 무려 4,500m나 됩니다. 해발 1000m에서 2000m 높인 2단계 지역은 내몽고, 산서 섬서 감숙성의 황토고원, 사천분지 그리고 서부의 타림분지와 중과할 분지 등이 있고 가장 낮은 3단계 지형은 흥활령 구조선으로 나누는데 대양활령 산맥에서 시작하여 태행산맥, 샨샤댐 바로 위로 지나가는 무산산맥을 따라 흘러 광서성 남쪽까지 이르는 그 동쪽 지역이 해당합니다. 이곳은 대체로 해발 500m 이하 저지대로 장강 양쯔강의 중하류 지역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백두산 산맥, 잠백산맥이라고도 하죠. 이 산맥 지형은 특수하게 예외로 보는 게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3단계 지형 특성상 가장 큰 강줄기들은 1단계 지형인 청장고원에서 발원할 가능성이 높겠죠. 황하는 청장고원에서 발원해 북쪽을 향하고 장강을 비롯해 그 유명한 메콩강, 사림강 등은 남쪽으로, 그리고 티베트 문명의 중심물 적신을 알롱창포강은 동남진합니다. 그리고 서북쪽에서 형성된 물줄기는 북쪽으로 흘러 하서주랑의 장액주천 등과 타크라마칸 사막 지역으로 흘러가죠. 이쯤 되면 왜 3단계 지형도로 강줄기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만년설로 빙하 등이 풍부한 청장고원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도, 태국, 버마 등등 11개 나라의 최소한 12억 명 이상의 식수원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하자원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미래자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잦아지고 있는 인도, 중국 분쟁도 바로 이러한 요인과 연계되어 있다.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단계 지형에서 발원한 강줄기는 통상 수원지가 해발 2000m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송하강의 또 다른 발원지인 둥강을 시작으로 요하, 황토고원에서 발원한 영정하, 관중평으로 흐르는 위수가 있고 진령산맥 남쪽에서 장강으로 합류하는 한강, 웅기고원에서 발원해 홍콩 앞바다 들어간 주강이 있습니다. 3단계 지형, 즉 가장 낮은 지형에서 발원하는 강은 동백산맥에서 발원해 중국을 남북으로 구분하며 황하로 들어가는 회수, 남령, 무이, 선화령 산맥을 경계로 북쪽으로 흘러 장강 지류가 되는 원수, 소산강, 감강, 무강 등 수많은 물줄기, 남령, 무이령 남쪽으로 흐르는
북강, 동강, 민강, 그리고 황산과 선화령에서 발원해 항주로 나가는 전단강이 있습니다. 화면의 지도는 중국의 수많은 강과 하천을 세밀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6대강 굵은 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국경을 흐르는 흑룡강을 제외하고 북쪽에서부터 보면 황하, 장강, 주강, 메콩강, 알롱창포가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기억할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는 큰 강들만 드러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강과 하천이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6개의 큰 강 중에서 대륙 중심을 흐르는 강은 황하, 장강, 주강에 해당하는데 1단계 지형에서 발원한 6,300km의 장강, 5,464km의 황하가 압도적으로 길고 주강은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강의 실제적인 사이즈, 잠재력, 영향력 등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평균 유량을 보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연평균 유량이 초당 613세제곱미터인 한강을 생수 한 병이라고 하면 황하는 초당 2571세제곱미터로 한강의 4.2배가 되고요. 장강은 연평균 유량이 초당 3166세제곱미터로 한강의 약 50배인 49.2배나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황하는 장강에 비하면 규모, 경제, 모든 면에서 조적지어 세발의 피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중국사를 볼 때 고대 역사의 관점과 실제 중국사의 경제적인, 문화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시대별로 엄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이어서 황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주강은 초당 9,500세제곱미터로 황하보다 3.7배나 유량이 많습니다. 앞서 봤듯이 장강은 황하보다 무려 11.7배가 많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황하는 주강보다 길이가 2배나 긴데 강물의 양은 오히려 주강이 3.7배나 많고 그런데도 유량이 훨씬 적은 황하가 역사적으로 홍수 발생 빈도는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홍수 발생은 그 원인, 시기, 유형이 매우 다양한데 가장 핵심이 되는 기후, 강수량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지도는 중국의 영강수량 분포도입니다. 문제는 역사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 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평면 개념도로만 된 학습 자료는 지형 지리와 결합이 되지 않아 치명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장강이 서쪽에서 발원해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것과 지형이라고 표시된 800mm 이상 강수량 지역이라는 것 외에는 중간이 어떤 지형인지, 산맥은 어떻게 분포하는지, 전략적 가치는 어떤지 등등 알 길이 없습니다. 지형도로 결합한 강수 분포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목만 기억해도 인문, 지리,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싶은데요. 400mm 경계선은 대영한량 산맥 바깥쪽에서 출발해 북경 위쪽, 음산산맥 동쪽을 끼고 남서진하는데 이 구간의 위쪽, 즉 강수량이 400mm 미만인 초원과 사막이 펼쳐진 지역은 내몽골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장고원 지역의 400mm 미만 지역인 서쪽은 대부분 거주자가 적거나 인간이 살지 못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800mm 경계선은 황하와 장강의 중간을 흐르는 회화와 질령산맥, 그리고 사천문지 서쪽을 감싸고 남으로 내려가다가 사마가도 루트로 이어집니다. 1600mm 이상선은 장강 하류, 특히 파양호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구간에 걸쳐 형성되어 있는데 400mm 선은 대추로 목축과 농업한계선, 800mm 선은 밀농사와 벼농사 경계선, 1600mm 선은 대체로 벼이모작 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수량 분포도 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황하는 발원지에서 내몽골, 호아호트까지는 400mm 미만, 이후 중하류 지역에 들어서서 800mm 미만 지역을 통과합니다. 길이가 세계 5위인 황하의 유량이 주강보다 왜 한참이나 부족한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반면 장강, 양쯔강은 대부분 지역이 800mm 이상에 있고 800mm 미만 지역조차 빙하에서 발원하는 풍부한 수량 덕분에 엄청난 유량을 확보할 수 있고, 주강은 160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지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길이는 황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데 유량이 3.7배가 많은 배경이 되는 거죠. 시간 관계상 1편 마무리는 장강의 구간별 특성과 명칭, 샨샤댐의 정확한 위치 정도를 소개하고 샨샤댐의 붕괴설과 원자력 발전소 6기에 대한 내용은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인문학을 강의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장강에 대하여 정밀하게 이해하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대 납축해 장강 6,300km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장강은 구간별로 6개의 명칭으로 불리는데 최상류는 375km의 타타라고 합니다. 청해성 강근적 옆 빙하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약 110km 흐르는데 여기까지는 폭 5m 내외, 동쪽으로 90도 꺾여 20여 km를 지나면서부터는 폭이 넓어지다가 선영과 라싸를 잇는 청장공로와 교차하는 타타대교에 이르면 폭 60m 내외 제대로 된 강줄기 모습을 보입니다. 타타대교에서 약 60km를 더 동진해 당곡과 함량한 곳까지 타타라고 합니다. 지도로 보실 때 유의할 점은 한반도 거리와 습관적으로 비교하지 않으면 워낙 넓은 영역이라 거리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타타는 약 375km인데 이 거리는 서울 시청에서 해남 군청 거리에 해당합니다. 다음 비교적 이름은 알려져 있는 약 813km의 통천하 구간입니다. 타타와 당곡 합수 지점에서 청해성 옥수, 직문달촌의 통천하 대교까지 813km입니다. 이곳까지는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차가 완만해 물 흐름이 평탄하고 협곡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옥수는 문성공주가 라싸로 가던 과정에 1년을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약 813km는 대략 해남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사강은 청해성 옥수에서 사천성 의빈까지 약 2308km로 세계 3대 협곡 트레킹 코스로 알려진 호도협 구간과 같은 해발 고도차가 엄청나게 큰 대협곡을 통과하는 구간입니다. 역시 길이를 비교해보면 금사강 2300km는 서울에서 바이칼 호수까지 거리에 해당합니다. 의빈에서 민강과 합류하는데 여기에서 의창까지 1040km 구간은 사천의 천자를 따와 청강이라고 합니다. 이 청강의 끝자락에 샨샤댐이 있죠. 장강을 상, 중, 하 구간으로 나눌 때 지금까지 소개한 타타, 통천하, 금사강, 청강은 모두 상류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장강의 중류는 의창에서 파양호 입구인 구강까지 955km인데 이 구간 중에서 호북성 의창 아래의 지성진부터 호남성 동종의 입구까지가 장강 전체에서 가장 심하게 가을지자로 흘러가는 공류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을 형주의 형자를 따서 형강이라고 합니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약 320km 정도 되는데 역사적으로 장강 홍수를 대표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하류 지역은 파양호 입구에서 상해 앞바다까지 938km 구간인데 양자강,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구간은 남경에서 숭명도 입구까지 약 400km 구간을 말합니다. 때문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 양자강, 양쯔강으로 불리면서 굳어진 것은 학술적으로 사용할 때는 바로잡는 것이 적절하다 보여집니다. 끝으로 샨샤댐의 정확한 위치까지 보고 1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쪽 사천분야 동쪽 강한평 사이를 가르는 산맥이 무산산맥인데 샨샤댐은 동쪽의 호북성에 있습니다. 박스 안의 지점인데
확대해보면 점선의 왼쪽, 즉 서쪽이 사천성이죠. 지금은 물론 중경에 속합니다. 동쪽이 호북성이고요. 샨더댐은 호북성 의창 가까운 지점에 건설했습니다. 봉절과 의창 사이에는 세계적인 대협곡인 구당협, 무협, 설행협이 있는데 3개 협곡이라고 해서 삼협이라고 이름 붙였고, 현대 중국식 발음으로 샨샤라고 해서 댐 이름 역시 삼협댐, 산샤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삼협은 역사에서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댐에 미치는 지형길이 측면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설명을 곁들여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삼협의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삼협 전체 구간은 유비가 사망한 봉절현의 백제성에서 의창, 옛 이름 이릉, 남진강까지 총 193km 구간을 말합니다. 삼협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삼협 구간을 흐르는 장강의 물은 삼협댐으로 흐르는 물을 우회시키거나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형 구조라는 부분입니다. 나무 위키의 산샤댐 관련 내용인데, 주변 제방을 폭파해도 유입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부분만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삼협 193km 구간은 세계적인 대협곡이죠. 이 이미지는 구글어스로 본 장강 삼협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보는 시선이 아니라 수면에서 협곡 절벽 하늘을 본다고 상상을 해야 그 규모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은 폭발 제방을 만들 필요도 없고 삼협댐 수백 킬로, 약 500km 이상 상류까지는 제방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때문에 주변 제방을 폭파해도 유입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류의 글과 언론 기사는 상당히 민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엉뚱한 기사들이 현재 유튜버에도 넘쳐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삼협의 새 협곡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사천성, 현재는 중경 직할시에 속한 봉절현 백제성부터 대계까지 약 8km 구간이 구당협입니다. 유비가 관우와 장배 복수를 위해 산샤댐 아래에 있는 이릉에서 대전을 벌이기에 출발한 곳이자 원나라 육순에게 패한 후 돌아 죽음을 맞이한 곳이죠. 다음 무협은 대체로 무산부터 파동 구간 45km를 말합니다. 삼국시대 백제성이 총나라의 최전방이었다면 무산은 오나라의 서쪽 최서방에 해당하는 곳으로 촉과 오나라의 국경은 사실상 무협의 장강 줄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비가 오늘날 의창에서 오나라군과 전선을 형성했다는 의미는 원래 오나라 수군이 시켰던 무산, 파동, 좌기 등을 차례로 격파하면서 진출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설흥협 구간은 구당협이나 의협에 비해 66km로 가장 긴데, 길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여울과 암초가 많아 항행사고가 잦은 것입니다. 때문에 삼협댐 건설 후 수위가 높아져 1만 톤급 크루즈선까지 항행이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역사적 삼협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과거 삼협은 통과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렸고 사고가 잦았다는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삼협의 193km 길이는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군산 입구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길이죠. 그럼 삼협댐을 최대한 확대한 지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대부인 구론의 고향 자기원에 건설된 삼협댐에서 고대 이릉으로 불렸던 의창시 입구에 세워진 갈주댐까지는 물길로 약 39km, 직선거리는 약 29km입니다. 삼협댐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갈주댐을 건설을 했습니다. 강줄기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색감을 준 유성지도를 보겠습니다. 수몰되어 새로 조성된 자기원 우측에 있는 삼협댐은 홍수 조절 기능과 발전기 26대를 가동할 수 있는 수력 발전 시설이 있는 댐 본체의 길이는 약 2309m이고 1만 톤급의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간문식 운하와 3000톤급 선박을
20분 만에 끌어올릴 수 있는 대역 리프트 시설 구간은 약 1070m가 됩니다. 그럼 장강 6300km 구간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원지는 청해성 탕구라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발원지의 수온이 모아지는 지점은 약 5500m 정도로 보입니다. 명칭이 다양하다고 했는데요. 상류 구간을 먼저 말씀드리면 타타, 통천하, 금사강, 천강 이렇게 불리고요. 중류는 의창부터 해서 파양호 입구, 강서성의 구강시까지 해당됩니다. 이 중간에 장강에서 가장 많이 굽이치는 지역, 홍수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성에서 동정호 입구까지 구간인데 이게 현강입니다. 왜 여기에 홍수가 잦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부분을 2편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류는 파양호 입구에서 숭명도까지입니다. 지역은 11개 성급 행정구역을 통과합니다. 청해성, 서장, 자치구 쭉 해서 강소성 그리고 상해 지역까지 포함되고요. 유량은 항아보다 11.7배가 장강이 많고요. 황하는 선박 항행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장강은 거미줄처럼 내륙 수온이 발달했기 때문에 중국 경치의 중추이고 중국 경치의 척추이죠. 그리고 삼엽댐은 3개 대협곡, 구당협, 무협, 선흑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치는 동쪽 끝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형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삼엽댐 유기설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1편을 마치고 2편에서는 삼엽댐 붕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2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